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세요? 뭐 했는지? 로켓, 다누리호, 로켓이 아니라 위성, 달 탐사성. 어째 좋아. 그러나였죠. 고구마, 그러나 고구마, 그쵸? 아,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오늘은요 전세 사기 이야기입니다. 전세 사기. 요즘 크게 이슈되죠? 예.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그 피해자가 계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전세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전세 사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나 이제 전세 안 살아요, 달리 이사 갈 거예요 했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죠. 하루라도 지나면 사기예요. 이게 범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 뭐냐? 일단요, 계약할 때는 융자도 없고 아무것도 깨끗해요. 근데 계약 후 노숙자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합니다. 즉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만기일날 이 사람은 배째? 이래요.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노숙자나 이런 바지 사장뿐만 아니라 이젠 아예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가 주인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 갖고 튀었죠. 처음 계약자는요. 가서 또 다른 빌라를 이렇게 매집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죠? 이 사람들 다 의문사 당하고 있어요. 다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아직 수사 결과는 모르지만 저는 의문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살로 알려져요. 예. 근데 딱 이 사람만 사라지면, 유령에서만 사라지면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대위 변제, 말이 어려워요. 간단하게 최근 5년 동안에요, 이 대위 변제금 보증 상복이 있는데 요거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임차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전세 사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라는 곳에서 공사예요. 보증을 서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만기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면 깔끔한 일이죠. 원래는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걸 안 줘요. 안 주면 우리가 들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줍니다. 우리한테. 이거를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대위 변제. 그러면 이거 보세요. 대위 변제 금액이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에 7천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12월까지는요 9,241억이에요. 간단하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사람들 중에서 보증보험에서 물어준 게 1조라고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그 건수만 보면요 5천 건이 넘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보증보험 들었다고 해서 100%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제대로 이행 못하면 못 돌려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보증보험을 아예 안 드는 케이스도 있어요. 전세 계약자들 중에. 그러면 이 피해액은요 2배, 3배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를요, 예, 대위 변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1억 1조 정도. 그리고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2022년도 상반기 연령대별 사고 건수, 즉 연령대별로 전세 사기를 당한 걸 조사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2030이 전체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30대 이상 되시는 분, 전세? 내 얘기 아니지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 중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줄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은 관계없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여기 능력 다 없어요. 우리. 그죠? 안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 전셋집에서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2030 많고 우리 수아수민이도 곧 전세, 한솔이도 남진이도 다 이제 나가면 집 살 거야. 니네 돈 있어? 없잖아. 수아수민 니네도 우리 돈 없어. 전세야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죠. 공사. 공공기관 나라 거죠. 네. 그래서 2030이 이렇게 많이 당했어요. 70% 전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 가서 열심히 벌어서 단돈 2천이라도 모았어요. 2천에 내 돈 넣고 6천에 대출 받아서 전세 8천 들어갔어요. 와, 그래 그럼 이자 앞으로 15만 원만 내면 돼. 잘 살아요. 만기 때 보증금이 날아가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요. 내 돈 2천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6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내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내 돈 2천 버리고 은행에 6천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기 싫을 일이죠,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지금. 이런 일이. 자,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는요, 2030에 집중되고 있어요. 왜냐? 2030이 법적 절차에 약해요. 안 되면 빨리 변호사한테 가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다 뜯겨요. 그리고요, 허그의 회수율이 약 45%. 이게 뭔 소리냐? 전세보증보험을 쓰죠. 여기 아까 썼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내준다 그랬죠. 먼저 내줬으면 이 임대인, 집주인한테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 회수가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배째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지 사장 앉혀있고 유령회사 해산해버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도둑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고3들, 그 당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5억이 생기면 감옥에 1, 2년 갈 수 있느냐? 50% 이상이 간답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5억을 받겠다는 애가 50% 이상이라니까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돈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당연히 내 집을 전세를 줬으면 만기 때 돌려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거든요. 다 서민들이잖아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가 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액은 약 1조가 아니라 한 2조, 3조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서울의 가구 수의 25%가 전세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 반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계약이 점점 끝나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자,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사람한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이에요. 땡땡. 나중에 나와요. 이 사람이 대성 땡땡땡이라는 법인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소위 요즘에 유명한 빌라왕. 혼자 1139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몇백조 있고 떼부자다 그러면 괜찮죠. 내 돈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짜요. 주변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 그리고 또 주변의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원래는 1억짜리 빌라를 1억 2천에 감정해달라 그래요. 1억 2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세를 줄 때 1억에 전세를 내는 겁니다. 실제 가치 1억인데 그럼 전세값과 집값이 같아지죠. 나는 전세값을 받아서 이걸 지불하면 나는 돈 하나도 쓰지 않고 집을 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면요, 이 원래 빌라 집주인이 있죠. 집주인이 커미션을 준대요. 약간씩. 건당은 100만 원 정도씩. 그 사람은 9,900에 이거 판 거예요. 이 집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다 보니까 종부세 맞죠?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139채를 소유했으니까 1139세대들은 다 뜯기는 거잖아요. 보증금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뭐 어디 나이트클럽 세운다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요. 예. 전 자살이라 보지 않아요. 이 사람 뒤에 배우가 있다고 지금 수사 결과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악성 임대인들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이 8위예요. 근데 되게 많아요. 악성 임대인들이. 그렇게 빌라 가지고 전세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여러분, 이 빌라 전세 사기는요. 빌라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민이거나 2030이죠. 그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웃긴 건요. 이렇게 잡혀 들어가잖아요. 잘 살아요. 5년 살아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자, 그래서 사례를 제가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소유 주택을 갖고 계셨던 2018년 8월에 김땡땡 집사님께서 LH 전세 임대제도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이 LH 전세가 뭐냐면요. 그리고 이 김땡땡 집사님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LH 전세가 뭐냐면요.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불안하고 하니까 LH에서 어떤 집을 전세를 잡아요. LH에서. 그리고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LH가 7,500을 대고 LH가 그리고 이 집사님이 1,000만 원을 대요. 그리고 사는 동안 LH에게 이자를 싼 값에 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2018년 8월에 이 김 집사님께서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8월에 계약했죠. 근데 9월 13일 날 빌라 소유주가 법인에게 매각해버린 겁니다. 계약하고 한 달 안에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법인 한 번 갔다가 또 다른 법인으로 가요. 그리고 10월 19일 날 입주를 합니다. 즉 계약하고 입주하는 사이에 소유주가 바뀐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그리고 2022년 7월 이제 임대인이 바뀐 걸 알았어요. 등본 떼보니까. 그리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러 했으나 연락처가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래서 등기부상 주소가 비닐하우스예요. 그리고 이미 2019년도에 그 집이 가압류가 걸려 있었어요. 자, 이게 그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 9월 13일 날 매매했어요. 보이시죠? 9월 14일 날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10월 19일 날 입주를 했죠. 입주하고 우리 여러분 근데 집 사고 팔 때요. 집을 내가 매매했어요. 그럼 언제 등기합니까? 그날로 바로 하죠. 이거 보세요. 매매는 9월 13일 날 하고 등기는 10월 22일 날 합니다. 왜요? 입주한 다음에 등기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입주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입자는요. 이미 매매가 됐어요. 이미 9월 14일 날 매매가 됐지만 등기부 등본 떼보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계약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가압류가 걸려있죠. 가압류가. 이미 2019년 11월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요. 그리고 법인에게 두 번 정도 매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법인은요. 비닐하우스였어요. 황당하죠? 자, 그래서 지인을 통해 임대법인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거기 지금 가봐달라고. 경기도 이천이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봐달라고 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비닐하우스 옆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품회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회사가 여기 회사 공장 건물 있고요. 옆에 비닐하우스에다가 가상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글을 다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와 내용 증명을 여기 식품회사로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 후 LH 법무팀에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집사님은 LH를 중간에 끼고 전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LH가 임차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LH 소속 법무사가 다 해결을 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해놔요. 와보면 다 비닐하우스니까. 이 문자와 내용 증명 발송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 받으려 그래요. 안 받으려 그래요. 안 받으려 그러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냈느냐. 아, 받지 마셔라. 이 식품회사 앞으로 모든 걸 차업하겠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자,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이게 전세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교회 김 집사님 일화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드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3개월 지나서 원래 넣었던 자기 돈 1,000만 원 있죠? 그걸 받았어요. 3개월 지나서.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LH가 끼고 이렇게 법인을 원래 실소유 법인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1,000만 원 뜯기는 게 아니라 LH에서 준 7,500까지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래서 보면 전형적인 빌라 사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빌라 사기. 내가 계약하고 입주 전에 입주 그 근처에 소유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사례 2. 바로 그 빌라왕. 아까 그 빌라왕 있죠? 이거 여러분 PD수첩과 그 아래 다 있어요. 이거 빌라왕 이야기. 2020년 7월 6일 저희 교회 심모 집사님께서 빌라를 계약하십니다. 예. 그리고 24일에 입주하셔요. 7월 6일에 계약하고 24일에 입주하신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7월 30일 날 빌라를 매매해버려요. 바로. 소유자는 주식회사 대성 땡땡땡. 아까 그 김대성 씨가 만든 유령회사. 자, 이거 보세요. 7월 30일 날 매매했죠. 예, 7월 30일 날. 24일 날 입주했는데 바로 법인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 보세요. 예, 나중에 포천세무서장이 압류를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 종부세를 안 냈어요. 이 사람이. 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등기부에 깨끗해요. 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처음에 그 동사무소 가서 뭐 하죠? 확정일자 받고 다 하죠. 그럼 내가 1순위가 되잖아요. 나중에 사고 나도. 그래도 0순위가 하나 있어요. 국세예요. 국세가 0순위예요. 예. 국세부터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139채를 빌라를 소유했다 그랬죠. 국세가 얼마 나올까요? 나는 받을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인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보세요. 2022년 8월에는요. 예. 주택도시공사에서 또 가압류를 걸어요. 그러니까 다른 빌라에서 사고가 터져서 지금 심 집사님 그 빌라를 가압류를 걸어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그러면 집사님은 현재 이거 순으로 3순위예요. 받을 돈이 없어요. 예. 자, 이 사람입니다. 사망한 임대인 김대성 씨. 근데 다행인 게요. 이 심 집사님께서는요. 김대성 씨랑 계약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대성 땡땡땡과 계약하신 거예요. 개인과 계약한 게 아니라 법인과 계약했다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만약에 개인과 계약을 했어요. 개인에게 내가 그러면 이제 다 반환소송 해야 되잖아요. 개인이 죽어버리면요. 공소권 없음이에요. 죽었으니까요.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속받은 사람이 또 비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결혼도 안 했고 아버지, 어머니, 노모님 살고 계신데 그분들은 상속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재산 청산일을 지정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총 재산과 총 부채를 순서대로 해서 법적으로 따져요. 3년 걸려요. 그러면 이 심 집사님은 받을 돈이 없어요. 국세는 체납 그 연체 이율이 쭉쭉 붙거든요. 받을 돈이 없어요. 3년 동안 묶여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심 집사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랑 했어요. 법인이랑.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인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 법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주식회사 대성하우징은
폐가의 주소를 두는 유령 회사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법인 등기도 보고 다 떼가지고 발송을 했어요. 우체국에서 여기 주소가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폐가 옆집에 그 부모님이 살고 자기 주소지가 거기였어요.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까 비닐하우스 그거. 그래서 여기도 또 아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 번만 가서 사진 찍어주고 우편물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제가 갈 생각이었어요. 가봤더니 그 폐가는 우편물이 수북히 쌓여있고 1139 다 왔을 테니까 여기는 그 부모.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주식회사 대성 땡땡땡 그 법인의 직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유령 회사예요. 부모님은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직원인 것도. 그래서 그 집으로 직원 집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보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배달 완료, 수령인 땡땡 원땡님 회사 동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상 못 받으면 내가 전세 계약을 완료하겠다라는 고지를 안 한 게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무슨 계약을 만료했다는 걸 알리려면 문자로 해도 돼요. 카톡도 돼요. 내용 증명도 돼요. 다 통화 녹음한 것도 돼요. 다 되는데 그 사람이 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돼요. 난 못 받았는데 못 들어왔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여러분 띡 보내놓고 저 이제 전세 몇 월 며칠부로 전세 계약 해지합니다. 나가려고요. 하면 그 사람이 네 이런 답을 얻어야 돼요. 아니면 카톡이 일 없어진 거라든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나 비닐하우스나 유령회사 아니면 폐가 되게 해놓는 거예요. 난 못 받았다 그러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리고 정말 해외로 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소 파버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공시송달이라는 재판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나는 이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회피하고 있어요 라고 민사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전에 전달된 걸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이것도 한 달 걸려요.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제가 이거 했어야 됐어요. 공시송달 소송 절차를. 이거 한 달 걸립니다. 자, 그리고요. 등기권 임차명령 전자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그 집이 결국 사고가 났어요.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건 이 사람이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법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이사 가는 순간 대항력이라는 걸 잃어요. 내가 1순위가 아니에요. 이사 가서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소도 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빼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새 집을 샀다든가 반드시 애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서 전입을 했는데 그럴 리가 있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여기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라고 등기부 등본에 박아놓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박아놓으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소송도 한 1,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결국 다 서류하고 막 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다음에 그 승소한 명령장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서 대위변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7월에 해서 11월에 만료된 겁니다. 이 중에 소송이 2개가 있었고 그리고 내용증명 한 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정문이에요. 주택 임차권 등기 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 라고 법원에서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빼올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전입도 못하고 이사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저희 교회 김집사님과 심집사님께서 방송에 나온 것대로 그 수법대로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일단 예방이에요. 예방. 어떻게 예방? 1. 법인 소유 주택은 피하십시오. 법인은 안 됩니다. 왜냐? 법인은 주인이 없어. 해산해버리면 끝이에요.
법인 소유 주택은요, 정말 웬만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김 집사님께서도 법인 소유 넘어가서 힘들어졌고, 비닐하우스가 됐고, 심 집사님께서도 대성 땡땡땡 법인으로 넘어가서 그나마 법인이었기 다행이긴 해요, 여기는. 그나마.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법인까지 해체해버렸으면 끝나는 겁니다. 법인은 피하십시오. 법인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싶으면, 예,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냐? 전세 사기건 중에서 부동산이랑 짜고, 보통 부동산을 다 떼주잖아요, 이렇게. 조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부동산 폐업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끝이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등본 떼는 거 500원, 700원 밖에 안 해요. 직접 떼십시오.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주는 걸 확인하면 안 돼요. 본인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아는 누구 통하지 말고, 오래된 부동산 있죠. 떴다방 같은데, 떴다방 알죠? 바로 세웠다가 폐업하는 그런 데 말고, 오래된 부동산을 통하세요. 그 지역에서 오래된 부동산. 부동산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요,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신분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모르고 부동산이 그냥, 야, 오다가 막혀서요 하고 대신 돈이 뛴 경우 있거든요. 사고 나면 이거 문제됩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이죠, 집주인. 집주인이 미납 세금을 확인하십시오. 요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세금이 있잖아요. 내 전세금이 세금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이거 4번. 계약 시 확정일자 효력 개시 전 매매 금지 특약을 꼭 반드시 꼭 넣으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빌라를 개업하고 1월 1일 날 입주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너 거기 들어갔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대항력을 가져요. 그게 언제부터 바로가 되느냐? 1월 2일부터요. 1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1월 2일부터 그게 효력이 생겨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월 1일 날 오전에 계약을 하고요. 오후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버려요. 이해되시죠? 대출을 받든가 매매를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네. 아니 아까 김 집사님도 계약하고 입주 사이에 매매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확정일자 효력 개시 전에 매매, 대출, 담보 다 금지. 이걸 특이하게 넣어야 돼요. 특이하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안 나오면 당해요. 이것도. 내가 1순위가 아닌 게 돼요. 네. 그리고 반드시 전세 보증 반환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아까 허그 있죠. 거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전세는 가지 마세요. 이게 있어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그 두 분 집사님들도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오래 걸렸지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반반 내요. 네, 반반 내요. 비싸지 않아요. 해봤자 몇십만 원이에요. 이거 내셔야 돼요. 이거 안 내시면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리고 전세 사기가 터졌어요. 예, 집주인이 안 돌려준대요. 근데 집주인이 개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개인이고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한 뭐 일주일 동안 더 일주일만 기다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봐줄 수 있다?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예, 말로만 안 돼요. 반드시 계약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죠. 그러면 12% 이자를 물게 돼 있어요. 12%예요. 12%. 법적으로. 그거 기억하셔서 받으시고요. 자, 1. 임대인과 주기적으로 연락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있죠. 주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주기적으로. 명절 때 좋아요. 잘 계시죠? 이 집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잘 살고 있어요. 예. 새해 복 많으시고 건강하세요. 이 정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끔 집주인 그 주민등록번호 알잖아요. 계약서 나와 있잖아요. 생일날 한 10,000원짜리 카톡으로 선물 하나 보내요. 음료수 같은 거. 생일 축하드려요. 이 집 너무 좋아요. 건강하게 드세요. 생각나서 보내서 이 정도만. 계속 연락이 소통이 돼야 돼요.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면 또 법원 가셔야 돼요. 공시송달 해야 돼요. 그렇게 잔잔하게 스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만료 3개월 전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내용 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1개월 전에만 해도 돼요. 근데 왜 제가 3개월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만약에 3개월 전에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버리죠? 그러면 그 절차 진행하는데 한 2개월 걸려요. 예. 3개월 전에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만료인데, 지금 1월이죠? 그러면 3월 달에 만료인데, 이렇게 연락 드렸어요 하고, 최소 3개월 전에 연락을 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이거 늦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문자, 카톡,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셔요. 제가 내용 증명 많이 쌓여 있어요. 서식 많아요. 네, 드릴게요. 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소송 어렵지 않아요. 한 10만 원밖에 안 들고요. 그다음 인지세 같은 거고요. 다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물론 서류는 이따시만큼 필요해요. 이걸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을 진행한 다음에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전에 은행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은 그날로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 소리 은행하고 얘기가 안 되면 우리가 연체이자 다 물어야 돼요. 연체이자는요. 보통 전세자금 대출의 3배부터 시작합니다. 이자가 엄청나요. 그래서 은행 대출 만기 연장하셔야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서 대위변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 빠르면 2주 걸리는데 요즘엔 몰려서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 더 드릴 수 있으니까요. 빨리 저한테 연락하셔요. 네, 큰일 납니다. 자, 이게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또 제가 저희 교회 이 두 분 집사님들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데요. 이 땅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아니 다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초년생이거나 서민들이에요.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분들인데 그거 생각 안 해요. 실제로 김대성 씨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 국세 이거 이렇게 체납당하고 그러면은 전세금 못 돌려주면 그 사람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나 알 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주변의 배경 사람들이 있죠. 바지 사장으로 세운 여러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나쁜 놈들에게는요. 김대성 씨의 목숨보다 자기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김대성 씨를 통해서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올 텐데 그것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제 법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이 우리나라 같이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사형에 준하게 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진짜 안 만들어요. 그리고 언론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왠지 아십니까? 언론들 우리나라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언론들의 10개 이상의 대주주가 건축회사예요. 그들은 빌라 만들어 팔아야 되고 아파트 만들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들이 그렇게 집값을 펌프질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 영끌했던 사람들 지금 다 곡소리 나고 있어요. 집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영끌해서 집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못 들어가요. 그럼 전세를 줘야 돼요. 그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전세 사기범들이 집중적으로 날뛰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알아서 지키고 살아야 돼요. 전세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가가 아니라 월세 사시는 분들 3개월 전에 공지하시고요. 요즘에 월세도 보증금이 많잖아요. 그거 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공지하시고요.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빨리 돈 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하면 또 욕 나올까봐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